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에는 이제 끝을 끊었는데, 끈을 끄면 도장지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끝을 안 끊으니까 보면은, 여기에 도장지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없고, 지금 보면 이제 내년사가, 자, 과일이 이렇게 열리고 나가니, 이걸 과대지라 그러죠? 과대지가, 이게 좀 굵어야 돼요. 그게. 굵어지고, 길이가 한 5cm에서 15cm, 뭐, 길면 20cm인데, 지금 보면 약해요, 아직도. 약하다는 거, 꽃눈이. 그럼 내년에 사과가 굵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밭 전체를 보면은, 지금 잎 색깔이 너무 예민해요. 자, 이거 보면은, 이 가지는 뭐 잎 색깔이 좋아요. 잎 색깔도 좋고, 잎 크기도 좀 큰데, 같은 나무인데도 여기는 보면 잎이 좀 작고, 색깔이 이렇게 보면은, 연녹색이에요. 약하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사과도 이제 굵어지는데, 장애가 되고, 또 내년에 꽃눈도 불량해지고, 또 병도 뭐 더 많이 올 수 있고, 또 생리장애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올 수 있어. 그래서 사과는 착과의 양을 조정해야 되는데, 항상 대부분 농가들이 좀 많이 달아. 사과 착과시키는 거는 내가 100개를 알고 싶으면은 한 7, 80개, 한 7, 80%만 단다 생각으로 하시면은 좋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도장지가 별로 없어요. 신초가 다 멎었거든. 그 수세가 100으로 보면 좀 약해졌어요. 100으로 보면 한 90 정도밖에 안 돼. 전에는 이제 100으로 보면 한 120 정도 됐죠. 도장지 많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수세를 보는데, 수세가 보통 우리 수세 판단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 끝을 한번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봐요. 세었을 때 이 신적 끝이 멎어 있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는 멎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 2차 생장을 한 20%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2차 생장이 없어요, 없어. 근데 나무는 이제 안정돼 있고, 조금만 수세가 조금만 강화되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농가는 지금쯤 한 토양 검증을 해보고요. 해보고, 좀 부족한 거는 이제 올 겨울에, 휴민기 때 시용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 대비나, 뭐, 석회나, 뭐 인상다리, 개통, 이런 걸 조금 부족한 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토양 검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세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는 항상 오시면은, 여기서 끝에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무 전체를. 가지가 너무 바란스로 되어 있는지. 자, 여기 하나는 들어줬고, 이쪽에 있는 처진 거 있어. 이거 좀 들어주면 좋고, 하나 더. 그 다음에 와서 잎 색깔을 한번 봐, 잎 색깔. 잎 색깔이 이제, 이게, 이렇게 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저쪽에 보면은 색깔이 연녹색이에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면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질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주냐, 항상 마그네슘. 항상 그것도, 제가 봐도 여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을 보면은, 물 25마리에 항상 마그네슘 한 5kg 정도. 많게는 10kg까지 줄 수도 있어요. 5kg 정도. 연면 시비를 해주세요, 연면 시비. 토양으로 했을 때 늦어서 안 돼요. 연면 시비를 해주면 잎 색깔이 조금 진하게 바뀌어. 특히 여기 보니까 응애가 많이 먹었는데, 응애가 먹으면은 더 연녹색이 되고, 이 탈색이 돼. 그럴 때는 마그네슘이 제일 보약이에요. 마그네슘은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서 잎이 좀 푸른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는 보면 젓가 잘 돼 있어요.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붙어있는 살 하나도 없어. 양이 적은 끝에도 많아요, 이게. 여기가. 형태가 요런 젓가 아주 요런 가지들은 잘 되어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사과 알아봐서 이제 꽃눈 형성, 꽃눈이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계 전정을 좀 해야 돼. 하계 전정은 이 안쪽에 빛이 들어가는지, 바람이 통하는지, 또는 이제 내가 농약을 살포했을 때 안쪽에 농약이 들어가는지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온비인데 도장지를 많이 자르면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은 일소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이설 피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고 조금씩 도장지를 조금만 잘라주시고 농약이 들어갈 정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이 꽃눈이 거의 완성 단계예요, 지금. 꽃눈이 보통 우리가 이 꽃눈이 만개후 3주가 되면은 꽃눈이 형성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한 4월 말에 이제 만개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5월 20일부터 한번 꽃눈이 만들기 준비를 해요. 근데 젓가가 늦었다. 젓가가 지연되면은 꽃눈이 형성도 지연돼요. 왜냐하면은 어린 과일에서 지베리린이 분비해. 지베리린이 꽃눈에 억제가 돼요. 억제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해거리 한다, 해거리. 그 한 해에 사과 많이 달고 하면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6월 말쯤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6월 말쯤 이렇게. 보면 6월 말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외관상으로. 그러면 이제 7월, 8월 2달 동안 요 안에는 이제 중심화 하나, 측가가 5개 있는데요. 또 중심 하나, 측가가 안에는 또 암술, 수술, 꽃받침, 꽃잎이 분화가 되죠. 이 보통 한 8월 10일에서 한 8월 20일 사이에 이거 완성이 돼요.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은 도장지를 막 자르라 그죠. 처서가 지날 때가, 지금은 이제 고온이니까 농약이 안 들어갈 정도 되는 데만 도장지 집어주시고, 처서가 지나면은 꽃눈이 완성이 되고, 또 온도도 좀 떨어져요. 그때는 과감하게 도장지 정리 좀 해요. 전체 중에 한 50% 해도 돼. 항상 그때 할 때는 기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 8월 20일 이후에도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늦추고, 그래서 한 9월 20일까지 웬만한 도장지는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이게 착색갈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추석 쉬고 나면은 이제 또 복잡한데 이렇게 보고 이제 잎도 좀 따줄 수 있으면 따주시고, 또 10월 초에 반사필린 피복하고, 그다음 10월 초되고는 이제 수확기를 예측을 해요. 나는 10월 30일 날 수확하겠다. 그러면 수확하기 한 25일 전후에서 단수, 물도 주지 말고, 물론 물은 안 주는데 아주 가뭄이 심하면은 그 기간에 조금 줘야 돼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착색 관리. 근데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막 색 내려고 그런 거죠. 그럼 이 색이 잘 안 나. 힘들어져. 그러면 지금부터 착색 관리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자, 전체를 봐요. 자, 이 신초가 전체가 다 멎어 있어. 근데 만약에 농가에서 신초가 좀 자라고 있다. 신초가 자라면서 이런 밭은 인상가리를 연민 시비 좀 해주시고요. 물론 이제 물 20단말에 한 2kg에서 2.5kg 정도 되고, 근데 이 밭 전체를 보면은 이제 신초가 거의가 멎었어요. 수세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인상가리 칠 필요가 없죠. 항상가리 치시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자연 상태에서도 보면 항상가리나 인상가리 사용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색이 좀 잘 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별도로 시용 안 해도 돼. 지금 이 정도. 그냥 다니시면서 가지 처지는 거 좀 들어주고, 제가 조금 전에 적가했죠. 적가 뭐 했던 부분 좀 따주시고, 가지가 처지면 이렇게 좀 위로, 석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다 해요. 그 다음에 늘 밭에 오면은 항상 이제 루페 하는 정도는 이제 갖고 오셔야 되고요. 뭘 봐야 되냐면은, 원래는 이제 6월 달에, 7월 달에 비가 왔는데 갈반이 좀 생겼어요. 제가 다녀보면 10농가 중에 7, 8농가는 갈반이 있어. 근데 대부분이 갈반이 좀 멎어 있어요. 멎어, 순이. 이게, 균이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다행이죠. 근데 이제 이 온도가 오늘처럼 올라가면은 좀 멈춰져요. 그러다가, 8월 말쯤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재발될 수 있죠. 후기방제를 잘 주셔야 되고, 그러면 항상 와서, 응애는 어디냐? 응애는 항상 잎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봄에 안쪽이 아니면 상단부의 안쪽인 잎들 이렇게 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따서. 자, 앞면에 이렇게 보면은, 앞면에는 주로 사과 응애가 많고, 뒷면에 보면은 주로 전가 응애가 많아. 지금 응애도 많아, 이거요. 제가 딱 보고, 응애가 엄청 많아, 지금. 이 관찰해 보면 약을 일찍 쳐줘야 돼요. 근데 여기, 왜, 사장님도 농약을, 응약을 3번 쳤는데도 있다는 거지. 왜 있느냐 하면, 응애라는 거는 약을 치면 100% 못 잡아요. 초기에 마리수가 적을 때 쳐야 효과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잎 뒤에 응애가 30마리 있다, 30마리. 30마리 있으면은 약을 쳐도 100% 못 잡아. 그럼 여기 10%면 10%. 그럼 3마리가 남아있다. 3마리 남아있으면은 오늘처럼 온도가 고온이면 이 금방 이게 번식이 돼. 그럼 일주일 10일 지나면 이 3마리가 금방 50마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가에서 응약을 쳐도 응약이 안 듣는다 그래.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만큼 번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예찰해서 늘 밭에 오면 이제 관찰해봐야지. 이렇게 해보고 초기에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갈반병. 갈반병 어디냐면은 이 주로 안쪽에 보면은 막 가지가 꽉 차 있을 때 큰 잎들, 실수 좀 많아 보이는 잎들,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잎들 이렇게 따요. 안쪽에 있는 잎 따서 연맥을 봐, 연맥이요. 자, 전문이는 오면은 안 떨어져. 갈반하면 떨어져. 전문이는 둥근 점이 있어. 그리고 치료가 잘 돼요. 얼는 거. 근데 갈반 어디냐면 여기 연맥 사이, 이 연맥 사이로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땅 속에는 질소가 흡수되면 이 연맥으로 이제 질소가 이동되는데 여기 병반이 있으면 이동이 안 돼.
안 되면은 이 질소 흘러가다가 여기 이제 짙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더 돼서 짙게 되면은 잎이 떨어져요. 낙엽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중간 부분으로 이렇게 연맥 사이를 루페로 관찰해 봐야 돼요. 햇볕에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노랗게 떨어진다. 이미 늦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병만이 심한 거는 약을 치면 더 떨어져요. 노랗게. 떨어져 상관없어. 이미 생긴 거는 안 돼.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떨어져도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루페 들고 관찰해 봐야 되고, 지금 탄저 보이는 거, 탄저 보인다 그래서 지금 약 자꾸 쳐봐야 소용없어요. 지금 홍로에 탄저 보이는 건 이미 6월 달에 입양된 거예요. 입양이 되고 30일에서 40일 정도 지나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온도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냥 정규 방제 해주셔도 돼요.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로, 이제 숙기인데, 원래 홍로가 예년보다는 숙기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홍로가 이제 원래 추석이 9월 21일이니까 9월 5일에서 한 10월 사이에 수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착색까지 마찬가지예요. 신초가 좀 자라는 게 많으면은 이제 인상가리 연면 시비. 신초가 멎어 있으면은 항상가리 연면 시비 해주면 좋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중요한 건 농약 마지막 방제인데, 요즘은 이제 농약 잔류에 대해서 PL에서 그래서 강화가 돼서, 그러면 수확 전 최종 살포 시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요. 그러면 예를 들어 9월 5일 날 수확을 하면은 농약이 이제 홍로 붙으면 마지막 방제가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8월 한 10월경이죠. 이때 보면 농약 종류별로 보면은 수확 전 최종 살포 시기가 있어. 다른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 곤일 같으면 한 달인가 이렇게 되고, 실바코랑 21일, 대부분이 21일이에요. 21일. 그 날짜를 봐야 돼. 그거 보고 수확 전 21일 전에 칠 수 있는 거,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홍로는 지금 이제 도장 좀 더 찍어야 돼요. 후지보다는. 그래서 한 8월 20일까지는 끝내줘야 돼요. 근데 8월 20일 되면은 이제 반사필름 피복돼야 되고, 이렇게 관리해야 되니까. 그냥 9월 5일에서 한 10월 사이에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관리가 되면 좋고. 그냥 토양의 이제 간수. 원래 보면은 7월 말 돼서 잎들이 노랗게 좀 많이 떨어졌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과를 한지 한 40년 됐는데, 원래는 6월 달까지 간수했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 주기적으로 비가 와서, 그 비가 왔다는 거는 토양에 수분이 있다는 거예요. 수분이 있으면은 뿌리 활착이 잘 돼.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가뭄이 심하니까 어떡해요? 가뭄 피해를 더 받아. 뿌리가 덜 자랐으면 가뭄 피해를 덜 받는데, 뿌리가 자랐는데 가뭄이면 어떡해요? 가뭄 피해를 더 받아. 그럼 어떡해요? 간수. 사장님들 이제 간수를 했다는데, 이제 간수 시설이 너무 미흡해. 나무가 이렇게 큰데 몇 개 똑똑 떨어져가 이 간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이게 장식품에 불과해요. 그 물을 주려고 그러면은 스프링클을 돌리든지, 아니면은 양쪽에 이 선을 깔아요. 원래 올겨울 조장하시거든. 양쪽에 수도 안에서 호수 따가지고 이 나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2줄 깔든지 왼쪽에 2줄씩 이렇게 깔든지, 최소한 한 줄 이상은 깔아줘야 돼요. 근데 이제 깔아놓으면은 이제 작업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 제초 작업할 때. 그럼 이제 미니쿨러 달아가지고 해도 돼요. 해가지고 연결할 때 이 잠금 장치, 이것처럼 이렇게 잠금 장치 다 해놓으라는 거다. 여기서 잠금 장치를 해놓으면은, 여기 면적이 3,000평인데 여기 일시에 물 줄 수 있는 양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모래가 많은 사양토는 4일에 한 번 정도, 점질이 많은 토양은 한 5, 6일에 한 번씩 간수하라 그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일시에 물 주지 말고 4등분을 4등분. 3,000평이면은 한 750평씩 이렇게 구분해서, 오늘은 저쪽 끝에 750평 물 주고, 내일은 또 여기, 3일째는 여기, 4일째 저기 돌아가면서 4일째 물 다 주잖아요. 5일째 다시 처음에 간수했던데 물 주는 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전체적으로 토양으로 한 15cm나 20cm에 스며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간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3,000평이 전체에 물 틀어놓으면 물이 표토에만 떨어지고 부분적으로 가요. 나무는 성질내지. 나무는 물을 못 먹어. 잡초만 먹어, 잡초만.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보다시피 노랗게 잎이 자꾸 떨어지지. 그러면 과일이 커지는데 장애를 받죠. 꽃눈도 불량해주고 또 병에도 약해져. 그래서 이 간수시설 이렇게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꽃눈이 잠깐 저 설명 드리면, 자, 이런 가지들은 정말 이제 꽃눈이 좋죠. 여기 보면 전부 꽃눈이에요, 이게. 내년사과예요, 내년사과. 그래서 이제 끝을 안 끊으니까 이제 꽃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사과 나면 이렇게 처질 거예요, 사과 아니면 이렇게. 처지죠, 이렇게. 근데 꽃눈이 이제, 요 길이가 이제 좀 5 내지 15cm고 좀 굵어야 돼, 이게. 굵어야 되고, 꽃눈이 많이 좋아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고 안 될 만한 거는 자꾸 따내야 돼요. 아, 또 잎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사과 달렸죠? 잎수가 많죠, 여기가. 이런 사과는 엄청 좋은 거예요. 사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과 좋고, 잎수가 이제 부족하면은 사과가 이런 사과 보면 여기 잎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거 나중에 수확해도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럼 따내야 되는 거는. 위를 위를 제끼면 따내요. 그냥 꼭지째 빠지거든. 앞지는 안 돼. 가감하게 따내야 돼, 이렇게. 따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빛이 안 들어가는 데는 이제 보고 도당지 좀 잘라주세요. 저는 소독했습니다. 소독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검은가지 마름병이라든지 많아서 필수적으로 이제 알코올이나 락스로 소독해야 되고요. 락스는 소독하면은 좀 닦아줘야 되고, 닦지 않으면 녹이슬어. 그래서 알코올로 소독하시고, 그리고 보고 이제 안쪽에 빛이 안 들어가는 데를 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잘라줘서, 이것도 안쪽에서 바꾸면 안쪽에서 바꾸래요. 이렇게, 안쪽에서 바꾸나,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요 작은 가지는 또 결가지니까 보이면은 이렇게 밑에 넣어주면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과일 열렸으니까 그냥 가고, 한 9월 말쯤 되면 여기 끊어요. 이만큼 끊어요, 이만큼. 9월 말 되겠네. 끊고 난 다음에 10월 초가 되면 여기 잎을 여기 따줘, 여기 있는 거야. 따주고, 색이 나와서 수확 끝나면 어떡해요? 이런 거 제거를 해. 이거 제거를 하는데 이쪽에, 가지가 없어, 이쪽에. 내 가지가 필요하다. 그럼 이것도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요. 유인이 최고의 기술이에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면 관리는 엄청 바뀌어서 잘 돼 있어요, 지금. 점수로 말하면 한 70%는, 70, 80%는 점수 줄 수 있어. 근데 뭔가 이 밭에서 뭔가 부족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토양 검증을 해보고, 이제 부족한 걸 좀 보완해 주시고, 응애 좀 보고 방제하고, 마그네슘 한번 시용하고 안 되면은 한 보름 뒤에 한 번 더 시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좀 변화가 많이 생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희가 그럼 응애 방제를 하는데 그 연속성으로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며칠 간격 정도 두고 응애 방제는 이제 여기 많으니까 한 일주일에 10일 간격으로 해서 한 2번 정도는. 그래서 응애는 이 농약이 지난번에 살포에 있는 거 이걸 봐야 돼. 응애는 반드시 농약이 계통이 달아야 돼요. 계통이.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 시나이나 지존 쳤다. 그럼 다음에는 뭐 오마이트라든지 밀레넥틱이라든지 이게 계통을 바꿔줘야 돼. 같은 계통을 쓰면은 계속 쓰면은 이게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안 들어요, 이게 농약이. 그래서 원래는 응애는 5월달부터 이런 우표를 들고 밭에 오면은 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 사과밭에는 의사가 없잖아요. 의사가 누구냐? 농장주가 의사예요. 누가 와서 판단 안 해줘. 내가 등 돌리면 어떻게? 이 나무는 병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늘 한 달에 한 3번 정도, 10일에 한 번 정도는 밭에 와서 이 토양을 삽을 한번 파봐요, 이렇게.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쪽은 파보지 말고, 물 떨어지는 데 파면 물 많아. 안 떨어지는 데 한번 파보는 거예요. 보고 이제 간수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루페 들고 이제 잎돌이 관찰해보고, 의사는 청진기라고 다니죠. 사장님은 루페를 가고 다니셔야 돼요. 다니면서 이렇게 관찰해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외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해보고, 바로바로 되는 거. 자, 그러면 병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코로나가 있는지 모르니까 마스크 쓰잖아요? 모르는 거요. 근데 여기 같으면 이제 모르는 거요. 그래서 이 균약은 이제 주기적으로 살펴야 되고, 특히 이제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자주 온다. 그러면 그 사이에다 특별 방지 한번 더 해줘요, 이게. 여기가 지대가 낮아요. 보면 양쪽 산으로 막혀 있어. 여기가 아무래도 습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게 한기가 좀 덜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2층에 전세 살면은 창문에는 한기 잘 돼. 근데 지하실에 전세 살면 어떡해요? 한기가 안 되니까 곰팡이가 많아. 근데 갈반이라든지 이 곰팡이가 잘 죽어. 근데 왜 좀 못 잡느냐? 번식이 잘 된다는 거지, 번식이. 번식이 잘 되니까 좋은 약이 없어요. 약을 어떻게 해요? 좀 자주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만약 탄저에 자신이 없다 홍로가 그럼 내년에는 방제력을 만들 때 뭐 전문가 좀 자문을 구하든지 남들보다 한 2번 정도는 특히 이제 6월 15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특히 6월 달에 남들보다 한두 번은 더 치고 7월 달에 한두 번 더 치고 이렇게 더 늘어난 거지.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이렇게 좋을 걸 이렇게 보이고요.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